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요새 뭐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애 키우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이제는 좀 방구석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단지는 용산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고, 19년도에 입주했으니까 거의 아파트 입주 연차로는 4년 정도 되었고요. 여기는 효창동의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플레임은 효창 롯데캐슬, 뭐 센터폴에 이런데, 이제 센터라는 거는 아무래도 용산구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고, 뒤에 있는 포레라는 거는 경의숲길이나 효창공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뒤에 보이는 이 단지가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단지입니다. 여기 롯데캐슬 문주가 있고요. 이제 정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좀 단차가 있습니다. 볼게요. 저쪽으로 가면 이제 삼각지역이 있고, 여기 바로 이제 초역세권으로 효창공원역이 있습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제 더블 역세권이고, 저쪽 우측으로 보면은 공덕역을 갈 수 있죠. 저기 멀리 보이는 아파트는 효창파크 푸르지오 약 300세대가량의 아파트이고, 그 옆에 있는 건 KCC 스위첸입니다. 둘 다 그렇게 단지가 크진 않고, 저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는 저기 사실상 이제 생활건역은 공덕역인데 용산구 소속이고, 레미안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 좀 단지는 큰데 이제 좀 구축에다가 저기 언덕이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전망은 좋지만 좀 그런 것이고, 멀리 보이는 게 저기 노보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파트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보통 이제 저쪽 방향이 여의도인데, 저기 보이게 되는 게 여의도에 아마 저기 높이 서성 건물이 저 정경련 회관일 것 같은데, IFC인가? 어쨌든 이 롯데캐슬 전반적으로는 그 불꽃 축제를 하게 되면은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앞에는 이제 스타벅스가 위치해 있고, 저쪽에는 베스킨라빈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조금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약간 상권들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뭐 학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단점으로 뽑힙니다. 학원이 없고 그렇고, 이 앞동네는 뭐 공공재개발, 3080 도심복합개발사업, 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제 하도 공급 안 한다고 쪼이니까는 뭐 쓰잘데기 없는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해가지고 안을 내놨는데, 사실 뭐 잘 될지는 모르겠고, 여기 높은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조망 측면에서는 막히게 되겠지만, 사실 뭐 저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어쨌든 당분간 이 뷰는 좀 확보된 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단지를 둘러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쪽 동, 그러니까 이 단지의 맨 우측에 위치한 동에 40평대 평수들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20평대 평수, 그리고 30평대 평수가 가운데 위치하는 형태의 단지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축 아파트 단지로서 역시 장점은, 단지 안에 캐슬리안 뭐 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운동하는 모습들 볼 수 있어서 좋고, 단지 배치도 여기가 이제 큰 평형 20평대, 그리고 30평대, 30평대, 뭐 20평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쪽이 이제 30평대 아파트고, 좀 단지 형태가 480세대의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늑하고 정원이 잘 꾸며져 있어서 용산구에서 몇 개 없는 그런 좋은 신축 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용산구는 이촌동과 한남동이 부촌으로 분류가 되고, 그 외의 지역들은 뭐 문배 신계지구나 이쪽 효창동 쪽은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다시 개발을 하고 있는 동네이고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쉬운 면은 아무래도 학군이겠죠. 이게 입지 자체는 매우 훌륭하죠. 뭐 사실 아파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
5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뭐 한 크게 4가지로 보면은 일자리, 그리고 교통, 자연환경, 학군,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자연환경이야 뭐 효창공원도 있고 16년 5월에 열린 경의숲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고, 교통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다니고, 공덕역이나 광화문 일대로 접근성, 그리고 용산 신용산역 부근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와도 밀접한 거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도 좋고 교통도 좋고 일자리도 가깝고, 근데 아무래도 말씀드린 거는 교육 부분이 좀 약한 측면입니다. 이쪽 용산구 인구 자체가 25만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서울의 보통 자치구들이 50만 명대의 인구들을 갖고 있는 구가 많고, 그럼에도 학원이 많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강남처럼 원래 학군이 유명한 동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불리한 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안에 뭐 놀이터도 잘 되어 있고, 사실 여기가 그러니까 분양을 했던 시기가 16년 11월인데 그때 막 직주 근접이 트렌드가 되고, 서울의 그 마레프를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이런 아파트 단지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애들이 방해를 하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울 시내 안쪽에 신축 아파트들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한참 이제 분양을 할 때 여기도 꽤 분양 열기가 있었습니다. 일반 세대 분양이 한 160세대 정도 분양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양가가 한 6억대 정도를 형성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24평 기준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비싸다, 뭐 버블이다 했지만, 사실 가격이 뭐 지금 호가가 14에서 15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 21년도 최고가는 20평대가 16억에 거래가 됐고 30평대도 19억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2년 만에 실거래가가 찍힌 걸 보니까 한 2억 정도 내려서 14억 5천 정도의 거래가 찍혔는데, 뭐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저기 경기도 외곽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조정폭이 적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저쪽 멀리 있는 용산의 이비스 호텔이라든가 노보텔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높이를 갖고 있고, 저 왼쪽은 이제 신용산역 레미안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효창공원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창공원역 옆에 경의숲길 일대로 이 안쪽에 카페들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도 꽤나 우수하다,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억대의 용산의 아파트를 찾고 계신다면 여기 신축인 롯데캐슬을 추천할 만하고, 또 여기하고 견져볼 만한 곳이 저쪽에 있는 신계 이편한 세상인데, 저쪽은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